그보다 작은 값까지 이제 썸의 결과가 나올 때는 그냥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덧셈과 동일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캐리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3 이렇게 5는 이제 0, 1, 0, 1 이렇게 되고 4는 0, 1, 0, 0 이렇게 돼서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요 BCD 넘버는 뭐 사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원사인들이 10진수를 나타내는 거라 원사인들 넘버고 이렇게 하면 이제 9죠. BCD로 5고 6이고 BCD 9고 여기까지는 이제 BCD를 9까지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45에서 33을 더한다. 그럼 45는 0, 1, 0, 0, 4고 5가 0, 1, 0, 1 이렇게 되겠고 3은 0, 9, 1, 0, 1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거 이제 계산을 하면 더하면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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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1, 1, 1,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뒤는 8이고 이 앞은 7이고 이렇게 되는 숫자를 이제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그보다 큰 숫자가 결국 이제 덧셈이 결과가 나올 때 그보다 큰 숫자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6하고 7 뭐 이런 걸 이제 더한다고 치면 6은 0, 1, 1, 0고 7은 뭐 0, 1, 1 뭐 이렇게 되는 거 더하면 1, 0, 1 더하면 1,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이제 13에 해당하는 숫자이긴 한데 뭐 이게 이제 8이고 4고 10이고 이제 13이고 이게 BCD 코드로는 인베리드예요. BCD로는 이제 이런 9보다 작은 숫자만 이제 가능하니까 BCD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이제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9보다 작으면 그냥 덧셈을 한 결과를 그대로 쓰고 9보다 더 큰 값을 얻게 되면 덧셈의 결과 여기에 6을 더하면 여기서 이제 위의 자리 이제 캐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1, 1, 0을 이제 더하게 되면 1 여기 있어 1 남고 1 계속 올라가고 1 올라가고 1 이렇게 올라가서 이 경우에 이제 밑에 3이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캐리 좀 이제 위에 한 자릿수 10진수로 한 자릿수 넘어가는 캐리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값을 좀 얻을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위에 자리, 밑에 자리 4개 비트를 이용해서 0부터 9 사이의 값을 하나를 표현하고 위에 10이 10진수를 10이 넘은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6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게 위에 이제 자릿수가 하나 넘어가게 캐리가 하나 발생하도록 해가지고 위에 자리 10진수로 10의 자리에 1이 더해지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어요. 뭐 마찬가지로 지금 이건 이제 낮은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두 자릿수 뭐 이런 거 이제 덧셈이었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고 치면 47이면 0, 1, 0, 0 이렇게 7이면 0, 1, 1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로 여기 이제 29, 82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나오게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더하게 되면 먼저 여기 이제 0이고 1, 1 더하면 다시 0이고 1, 1, 1, 1, 0 뭐 이렇게 돼서 지금 여기는 이제 7이 나오고 이대로 하면 여기 이제 70하고 이게 이제
뭐 A 12니까 A, B, C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16진수로 따지면 이제 7C에 나누게 값이 될 텐데 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면 여기가 1001보다 그게 이제 9에 해당할 텐데 그거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6를 해서 6가 0, 1, 2,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만 이제 하면 되는 거죠. 하면 0, 1, 0, 1 올라가고 또 0 그리고 이제 위로 이제 1이 이제 하나 위로 올라가는 K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있는 숫자하고 다시 이제 덧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덧셈하면 1, 0, 0 그다음에 0, 1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돼서 8하고 2에 해당하는 이제 원하는 10진수로 10진수로 이제 10진수 82에 해당하는 값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BCD 넘버가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내추럴하게 우리가 수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아니죠. 이진수까지 내추럴하고 이진수 16진수 이런 게 이제 사실 내추럴하게 다룰 수 있는 뭐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10진수를 사용하니까 10진수로 뭔가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데 필요가 있고 그럴 때는 이런 방식을 써서 0부터 9까지만 우리가 이제 숫자를 이제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이상의 숫자가 나올 때는 6을 더해가지고 윗자리로 넘겨버리는 뭐 이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할 수 있어요. 뺄셈의 경우도 뭐 그렇게 될 텐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일단 이제 뭐 이것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헥사데시멀 넘버는 뭐 16진수죠. 뭐 16진수라고 해서 이진수랑 다를 게 없죠. 다를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덧셈을 하면 될 텐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뭐 바이너리 넘버를 쭉 적어놓고 이제 이진수로 바꿔가지고 쭉 적어놓고 이제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사람이 16진수를 이제 계산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할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일단 뭐 15거나 그거보다 이제 작은 값이 나왔으면 뭐 그냥 이제 계산하면 될 거고. 이제 두 번째로 15 이상의 값이 나왔으면 항상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 올라가는 우리가 이제 10진수로 하면 항상 10의 단위마다 이제 위로 10, 100, 1000 이렇게 해서 이제 9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다음 자리로 올라가고 할 텐데 16진수는 15 다음에 다음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항상 이제 그거를 15보다 작으냐, 15보다 크냐를 항상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16진수는 우리가 이제 10진수는 9하고 10, 9 다음에 이제 하나 넘어가는 하나 더 가지고 넘어가고 얘는 이제 16진수는 15 다음에 하나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거니까 항상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두고 계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이제 덧셈을 한다. 물론 이제 뭐 굳이 우리가 이걸 이제 16진수로 놓고 계산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뭐 계산을 한다고 하면 8하고 B면 B가 A, B니까 이제 11이에요. 11을 하고 8하고 계산하면 이제 19가 돼서 15, 16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greater than 15니까 이제 16부터 뭐 이렇게 쭉 가는 이제 숫자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16을 빼서 뺀 나머지를 이제 그 자리에 두고 하나를 올리는 이렇게 되면 15보다 작으면 그냥 쓰면 될 거고
4를 빼서 뭐 리마인더는 이제 그러니까 캐리가 하나 있고 업 캐리가 위로 올라가는 업 캐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서브젝트한 리저트가 결과로 여기 이제 남는 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8하고 B하고 계산을 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19가 될 텐데 여기서 16을 B한테 15가 아니라 16을 빼면 이제 3이 남죠. 요게 이제 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이제 하나 발생하는 거죠. 그게 위에자니까. 윗자리로 이제 하나 올려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가 3이고 위로 올라가서 5하고 더하니까 뭐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이거 이제 10진수를 바꿔서 다시 16진수를 바꿔도 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는 이거 이제 2진수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고 그걸 다시 16진수를 바꿔도 되고 그래서 뭐 또는 이제 뭐 여기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16진수 어차피 16이 기준이니까 16 그 이상이 나오면 이제 16을 빼서 위로 이제 올라있는 캐리를 이제 하나 만들고 위에자리 넥스트 포지션에 하나 1을 올리고 그 다음에 16을 뺀 나머지를 그 자리에 쓰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편할 대로 하면 돼요. 뭐 이게 특별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니까. 헥사데시말 넘버의 이제 LSM은 뭐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죠. 어쨌든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를 구해야 돼요. 투스 컴플리먼트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 똑같은 방법이긴 해요.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프로시저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건데 73이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바이너리 넘버로 이진수로 바꾸면 0111 3이니까 0511 A니까 1010 뭐 이렇게를 일단 바꿀 수 있겠죠. A는 10이고 그래서 이거의 원스 컴플리먼트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더하기 2를 하는 거죠. 더하기 2를 하면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가 되고요. 01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쓰면 여기가 이제 8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A 10이 될 때가 이제 A고 그다음에 11이 B고 그다음에 C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C고 그다음에 여기는 4하고 6이고 뭐 이렇게 되는 그 73A의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는 8C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 제일 앞자리는 이제 사인 비트고 제로하고 사인 비트 이제 나머지가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덧셈을 하면 이제 뺄셈을 하는 또는 사실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라는 게 뭐냐면 1을 0으로 0을 1로 바꾸는 거였는데 그게 따지고 보면 0하고 1이라는 건 두 개를 더하면 1이 나오는 거죠. 꽉 채워 그 자리를 꽉 채우는 어떤 숫자라고 0, 1, 5, 1, 0 꽉 채우면 1의 반대가 이제 원스 컴플리먼트로 보면 이게 두 개를 더하면 이제 1이 되는 그런 숫자니까 그 16진수의 경우에도 더해가지고 F가 나오는 그런 숫자를 찾는 거예요. 73A라고 하면 73A에 더해서 F가 있는 걸 찾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빼기를 하면 73A의 투스 컴플리먼트를 찾는데 F라고 하는 숫자를 도입을 해서 요거하고 더해서 F가 되는 숫자 그러니까 이제 F에서 이걸 빼는 숫자겠죠. 15에서
7을 빼면 8이고 15에서 3을 빼면 12고 15에서 A를 빼면 5죠. 근데 5인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2를 하면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 어떻게 되는 거죠? 8, C, 6 이렇게 해서 투스 컴플리먼트를 구할 수도 있어요. 헥사데시멀 방법의 경우에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사실은 이제 똑같은 같은 결과를 주니까 특별히 그리고 사실 그 안에 되어 있는 그 구조가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숫자를 계산한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이걸 이제 덧셈, 요 뺄셈 대신 이걸 덧셈으로 바꾸고 이걸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5, 9, 2에 요거에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를 생각하면 F 15에서 빼면 이제 10인데 10이 이제 A인데 사실은 B가 되겠죠. 1 더하면 A가 이제 10이고 이게 이제 5가 될 거고 그리고 15에서 3을 빼면 12이고 12는 C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더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꿔서 계산할 수 있고 더하면 이제 B가 11이고 2를 더하면 이제 13이 되고 A, B, C, D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하고 5하고 더하면 이제 14하고 그러면 이제 2가 되죠. 15가 F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하고 C하고 더하면 이제 C가 A, B, C, 12, 17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1이 되고 이제 위에 1이 이렇게 생기는 이제 덧셈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더 큰 수가 나오면 사실은 이제 무시를 하게 되고 무시를 하면 이제 나머지 숫자만 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결과를 얻죠. 그래서 요거에서 이걸 빼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5 얼마에서 3 얼마를 빼면 1 얼마가 나오는 게 이제 맞는 결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6진수의 경우에도 항상 이제 제일 앞에 오는 숫자, 제일 앞에 자리에 사인 비트고 나머지는 이제 크기와 관련된 건데 음수의 경우에는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해야 그게 어떤 숫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일단 숫자를 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회로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이 회로 이 ALU,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 하는 그래도 CPU에서 제가 하나였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대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할지 이제 회로 수준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개념적인 수준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고 그다음에 회로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ALU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제 CPU의 가장 코어에 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CPU가 제대로 동작하려고 이제 지금 현재 폰 노이만 방식으로 하면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쭉 데이터 명령문이 쭉 저장되어 있고 그걸 하나씩 CPU를 불러와 가지고 하나씩 처리하는 방식이 되고 그래서 일단 다 있어야 돼요. CPU만 있거나 ALU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CPU에 프로그램 카운터도 있어야 되고 레지스터도 있어야 되고 메모리도 붙어 있어야 되고 메모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고 등등 그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은 이제 ALU가 어떻게 된다는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ALU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치면 로직 여기서 이 로직 서킷이라는 게 이제 애더 뭐 이런 거죠. 덧셈이나 아니면 이제 뭐 로직 계산을 하는 뭐 그런 서킷이 있고 여기에서 결과가 그 보통 이제 어큐뮬레이터라고 하는 레지스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보통 이제 덧셈이나 뺄셈이나 뭐 곱셈이나 나눗셈이나 어쨌든 간에 뭔가 숫자 두 개를 그러니까 우리의 보통 생각하는 건 이제 숫자 두 개를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숫자 두 개를 가지고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숫자 두 개를 저장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숫자를 저장할 공간은 이 레지스터하고 불러옵니다. 뭐 이거는 사실은 그냥 이제 그냥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뭐 사실은 되어 있고 어큐뮬레이터라서 이걸 보통 이제 또 A 레지스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B 레지스터가 하나 있고 한 뭐 이미한 제가 이제 학생 때 IBM 뭐 XT, AT 뭐 이럴 때도 레지스터가 CPU 안에 8086, 뭐 8028 CPU에서도 레지스터가 한 8개, 4개, 8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CPU 안에 레지스터가 여러 개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8개가 아니고 훨씬 많이.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게 이제 CPU 안에 데이터가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뭐 여기 캐시 메모리가 CPU에 붙어 있고 메인 메모리 이제 있고 따로 있고 뭐 이제 캐시도 1차 캐시, 2차 캐시 등등 뭐 이런 뭐 결국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를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게 있고 이제 메모리 유닛이 있고 이제 컨트롤 유닛이 있고 보통 이제 컨트롤 유닛하고 ALU를 합해서 이쪽이 그래서 보통 이제 CPU 또는 NPU라고 부르는 그런 이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는 여기서 메모리에서 B 레지스터로 보내거나 메모리에서 어큐뮬레이터로 보내거나 또는 어큐뮬레이터에서 메모리로 이제 데이터를 가거나 하게 되죠. 컨트롤 유닛에서 이쪽 메모리에 명령을 보내거나 또는 메모리에서 명령문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유닛에서 뭐가 저장되어 있을 거냐면 명령문하고 데이터 이런 거죠. 원래 이제 뭐 그냥 얘기로 들으면 예전에는 명령문하고 데이터가 그냥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다 하나의 셀러노트 안에 하나 그러니까 뭐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도스 MS 도스 시절에는 그러니까 확장자가 .com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게 이제 데이터랑 명령문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였는데 그게 이제 EXE로 되면 EXE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엑스큐터블한 파일 그런 형식으로는 명령문들 따로 쫙 모아놓고 데이터 따로 분리해서 모아놓고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서 사실은 이제 지금은 다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시간 파일들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데이터들은 이쪽하고 ALU 쪽에 데이터를 보냈다가 거기서 가진 그 오퍼레이션이 일어난 그 결과를 또 가져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명령문들은 컨트롤 유닛 쪽으로 보내서 컨트롤 유닛 쪽에 해석해서 이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 로직 유닛은 뭐 기본적으로 뭐 애더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애더 말고도 뭐 AND, OR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로지컬한 그 오퍼레이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뭐까지 그냥 단지 덧셈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프로세서도 곱셈도 하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모아놓으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2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하고 여기 이렇게 이거 ALU라고
있고 컨트롤 유닛하고 이제 이게 이제 기본 CPU고 그래서 최소한 이제 가장 미니멈한 그런 이제 요구 조건 CPU 뭔가 이제 동작하는 게 이렇게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레지스터는 있어야 되고 이건 이제 당연히 숫자 두 개로 우리 오퍼레이션 하는데 숫자 두 개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계산이 되겠죠. 숫자 두 개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는 이제 밑에 자리부터 계산하니까 뭐 밑에 자리 계산하면 이제 밑에 자리 없어도 되겠지만 어쨌든 밑 자리 계산하는 동안 위에 자리가 뭐 변하면 안 되죠. 다 있어야 돼요. 두 개의 레지스터가 있고 두 개의 레지스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하나는 어큐뮬레이터고 하나는 이제 보통 B 레지스터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CPU 쪽에 이제 레지스터는 이제 계속 추가가 되죠. CPU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뭐 4개, 8개, 16개 쭉 늘어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이 레지스터라고 하는 우리가 배운 그 레지스터예요. 특별히 다른 B 플립플롭 뭐 이런 거 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덧셈이 일어나는 걸 한번 어떻게 이제 일어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대충 아는 경우도 있을 텐데 보죠. 처음에 컨트롤 유닛이 이 명령문이 이제 컨트롤 유닛 쪽으로 하나 가죠. 물론 이제 이게 뭐 저장할 때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메모리에서부터 물론 이제 뭐 사실은 뭐 여러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게 하드 디스크에 있다, 뭐 플로피 디스크에 있다, 뭐 USB 있다. 그러면 거기서 메인 메모리를 옮겨왔다가 메인 메모리에서 이제 CPU로 옮겨지고 이제 뭐 이런 건데 일단 이제 CPU하고만 이들을 생각하면 메인 메모리에서부터 그 명령문을 가져오죠. 그래서 가져오고 나면 이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명령이 이제 이런 명령이었다고 칩시다. 001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인스트럭션 코드고 여기 뭐 그냥 바로 더할 숫자가 여기에 올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포맷에 따라서 명령문의 포맷에 따라 뭐 예를 들어 어드레스일 수도 있겠죠. 001번, 100번에 있는 여기가 이제 인스트럭션이 이제 이쪽이 있고 외벌리지 있고 여기 어드레스가 있다고 치면 시작해서 0, 0 있고 쭉 있다고 치고 이렇게 이제 어드레스 넘어있다.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더할 숫자 데이터가 이제 여기 있다고 치고 그 어드레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더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다 이그잼플이에요. 그냥 특정 어드레스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메모리상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이제 넘버를 가져와서 더해라. 지금 있는 값에 더해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면 새로 가져오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B 레지스터에다 갖다 놓고 원래 있던 데이터하고 더하는 그런 종류의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큐뮬레이터로 가져올 수도 있고 직접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이게 없더라도 가져온 게 없더라도 이거를 어큐뮬레이터로 리셋을 하고 다 0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B에 여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덧셈을 하면 그 값이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제 초기에 CPU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을 텐데 어쨌든 뭐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덧셈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현재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그 넘버를 가져와서 더해라는 의미가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그 컨트롤 유닛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해석을 하는 내용이 되고, 그럼 이제 그 명령을 해석했을 때 컨트롤 유닛이 할 일은 메모리에서 0010에 있는 데이터를 ALU 쪽으로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거죠. 패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리트리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영어는 로드라는 말을 써도 되고 어쨌든 이 넘버를 이 레지스터로 이제 가져오게 되고, 그럼 이제 이게 컨트롤 유닛이 이제 일을 한 거죠. 근데 가져오자마자 이부터 이제 애더는 뭔가 물론 이제 지금 현재는 아닐 텐데 원래의 그 예전에 그 애더들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배울 그 애더도 그렇고 그냥 항상 컨티뉴어스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가져오자마자 이제 버스에 이제 저걸 쭉 진행되죠. 뭔가 무슨 특정한 시그널을 주거나 뭐 하지 않더라도 버스에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덧셈이 되는데, 물론 이제 여기 데이터가 완전히 다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확인된 이후에 이제 덧셈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뭐 매니팩처러가 이제 좀 편리한 거죠. 이렇게 되고. 하면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기 이제 로직 서킷이라고 되어 있는 그 애더라고 가로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고, 그 리절트는 어큐뮬레이터로 보내지죠. 저장이 될 수도 있도록. 그래서 물론 이제 저장돼 이게 레지스터니까 레지스터는 클락 신호를 받아야 그 값을 이제 받고 여기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 클락 보면 대기하고 있던 데이터가 딱 어큐뮬레이터 저장돼요. 원래 있던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있다가 레지스터가 이제 다 플립플롭 뭐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이제 클락 신호가 들어와야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값이 출력 값이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클락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값이 안정적으로 여기 이제 애더 쪽으로 신호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다 끝나면 덧셈이 완전히 끝나 좀 더 시간을 여유를 주면 그 다음에 클락 신호가 들어와서 리절트 데이터가 이제 어큐뮬레이터의 값을 바꾸도록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래서 결과로는 리절트 하는 결과는 그 결과 이제 여기 어큐뮬레이터에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까 레지스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더해가지고
결과가 있으면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세 개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제 더하고 나면 이제 앞에 거 잊어버리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가능하면 이제 레지스터도 초기에는 가까우니까 공간을 차지하고 이게 일종의 비용이죠. 레지스터 하나하나 만드는 게 비용이니까 가능하면 모든 거를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면 두 개를 더하고 나면 앞에 있던 숫자들은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리절트가 남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이라고 하면 이제 뭐 CPU에 레지스터도 여러 개 있으니까 그게 두 개 A, B를 두 개 더하는데 어큐뮬레이터하고 B 레지스터를 더하는 게 아니라 뭐야 B랑 C랑 더해서 어큐뮬레이터의 결과 나오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다음 이제 이게 하나의 명령은 여기에 다 끝난 게 되고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컨트롤 유닛이 다음 명령문을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next instruction 뭐 예를 들어서 세이브 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면 이제 어큐뮬레이터 데이터를 그 어드레스 1000번에 여기 1000번을 여기다가 치면 거기다가 저장을 해라. 그럼 이제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저장하라. 그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지? 컨트롤 유닛이 받아서 해석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 유닛은 이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쭉 순서대로 하나씩 있어서 순서대로 하나 실행되면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면 여기 이제 보이진 않지만 뭐 컨트롤 유닛 내에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일종의 이제 레지스터가 있어서 얘는 이제 어드레스 저장하는 거예요. 명령 지금 현재 실행될 어드레스. 그러니까 현재 실행될 어드레스. 0000이면 0000번에 있는 메모리 0000번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얘가 가져오고 하나를 가져오고 나면 프로그램 카운트는 다음 번지로. 그러니까 처음 번지가 0000이었으면 그 다음 번지가 0001이었으면 다음 번지로 값이 하나씩 계속 바뀌어요. 바뀌어서 저절로 이제 한 명령어, 그 다음 명령어, 그 다음 명령어 이렇게 쭉 실행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프로그램 랭귀지를 좀 다뤄봤으면 베이직 프로그램 또는 뭐 어셈블리 요새 안 할 텐데 어쨌든 그런데 보면 고투라는 명령이 있죠. 그러면 이제 명령문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중간에 스킵하고 다른 번지에 있는 명령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을 바꾸는 명령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제대로 잘 해보려면 어셈블리나 현 랭귀지를 좀 공부를 해보면 될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걸 할 이유가 별로 없긴 해요. 예전에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이제 워낙 속도가 느려서 가능한 빠르게 뭔가 동작하도록 만들자면 어셈블리 이용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짜는 때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하이레벨 랭귀지로 사용하는 게 좋긴 하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CPU 내에서 또는 이제 어큐뮬레이터 뭐 이런 ALU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시로 살펴봤어요. 자. 궤도가 어떻게 동작할 거냐 더해서 회로 살펴볼 텐데
말하자면 더함을 당하는 숫자, 더하는 숫자 이런 거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사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있다고 치고. 뭐 사인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양수냐 음수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이제 애더라고 하는 회로는 그냥 덧셈만 하면 돼요. 회로 자체는 그게 뭐 앞에 사인 비트가 아니라 뭐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덧셈만 하는 게 되면 되고 일단 회로 자체 이런 숫자를 제가 그러면 이제 그 각 자리에 남는 게 있을 수 있고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거고 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업 캐리라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뭐 더해지는 쪽이니까 보통 이제 더해지는 쪽은 아까 얘기한 걸로 따지면 어큐뮬레이터에 지금 있는 숫자고 더하는 숫자가 비레지스터에 있는 수가 될 텐데 뭐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썸에 해당하는 값은 이걸 이제 덧셈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혹시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를 이제 더해야 될 거고 그게 없다고 하면 두 개만 더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썸은 0이고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위로 올라가는 캐리를 하나를 더해가지고 얘를 더해서 위에서 계산해야 되겠죠. 더해서 1이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값을 더해가지고 여기는 1, 1이니까 마찬가지로 0이 되고 썸은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또 여기서도 생겼네요. 여기서 요 생겼으니까 그 다음 윗자리에서도 요걸 이제 올려서 1 이렇게 올리게 되고 그럼 111 이렇게 되니까 썸이 1이고 또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하나 발생한 거죠. 이렇게 되는 일을 또 윗자리로 올리고 그래서 여기 1이 더해지고 1, 0, 0 세 개를 더하면 썸이 1이고 이번에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없고 그래서 여기 없으니까 두 개를 더하면 썸이 1이고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없고 뭐 이렇게 되는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제 결과가 밑에 자리부터 계산을 해야 되고 뭐 덧셈은 항상 그렇죠. 밑에 자리, 낮은 자리부터 계산해서 낮은 자리에서 윗자리로 올라가는 게 발생할 수 있고 그 윗자리로 올라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위에 자리에서 밑에서 올라온 거 하고 지금 현재 더해지려고 하는 숫자 두 개까지 해가지고 세 개의 입력이 있고 세 개의 입력을 더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자리에 남은 숫자가 있을 수 있고 윗자리로 올라가는 숫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입력이 세 개, 출력이 두 개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프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줘야 설계를 해줘야 될 거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걸 일단 개념적으로 먼저 일단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덧셈을 하는 것을 풀 애더라고 불러요. 풀 애더는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 를 이제 다 포함을 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 포함을 해서 A하고 B를 더해서 그래서 이제 또 위로 올라가는 캐리를 또 만들고 그걸 가지고 또 해서 여기서 이제 썸이 나오고 또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발생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회로를 이제 풀 애더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뭐 풀 애더가 있다는 건 이제 풀 애더가 아닌 것도 있겠죠. 해프 애더 이런 식으로 뭐 캐리 뭐 위로 나오는 캐리 뭐 출력이 하나만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를 안 받거나 뭐 등등 이제 그런 애더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풀 애더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자리를 계산하려고 하면 풀 애더가 5개가 있어야 될 거고 5개가 있다라고 하고 그냥 끝내도 될 텐데 일단 뭐 그냥 이렇게 다 각각 그려보죠. 그 풀에다가 이제 낮은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5개가 저렇게 이제 5자리라고 하면 5개의 프로헤더가 쭉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걸 이제 우리가 패러럴 뭐 헤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있을 수 있고,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두 개를 더 할 텐데, 어큐뮬레이터에서 또 B 레지스터에서 제일 낮은 자리, 0, 0, 0, 이게 제일 낮은 자리가 3개가 있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발생할 수 있고, 여기 이제 썸이 낮은 자리에 썸이 출력으로 나오는 뭐 이런 형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 C1하고 B 레지스터의 이제 2의 자리, A 레지스터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자리, 2의 자리죠. 여기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출력은 썸하고 위로 올라가는 캐리 C2라고 하면 뭐 이런 식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거죠. A도 이렇게 A3, A4 각 자리마다 들어갈 거고 B도 B 레지스터의 내용도 B2, B3, B4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제 출력은 각 레지스터마다 이제 결과가 나오고 C3 여기서 또 결과가 나오고 C4 여기서 결과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캐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입력이 3개고 출력이 2개인 그런 애더가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생각해보면 이제 아래쪽 자리가 계산이 돼야 이 캐리가 결정이 돼야 위쪽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덧셈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이제 계산일 수밖에 없죠. 다른 뭐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뭐 그런 그렇게 뭐 그냥 로지컬한 이제 서킷들을 생각하면 그냥 이제 각각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한 번에 뭐 결정되는 것처럼 물론 이제 다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경우는 아예 구조적으로 앞에 게 계산이 돼야 뒤에 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는 덧셈 그런 구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보죠. 요 각각 이번 요 각각을 이제 회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입력이 3개니까 입력이 어떻게 보면 0 아니면 1일 테니까 케이스로 따지면 2에 3천 8개의 케이스가 존재할 거고 그 회로 자체가 뭐 복잡할 건 아니죠. 어쨌든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다 인풋 여기 3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썸이 이제 아웃풋이고 이쪽에 K도 아웃풋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진리표를 좀 만들어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하나가 A고 더해지는 거 더하는 수 그리고 K인데 입력 그다음에 이제 썸 K인데 아웃 이렇게로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뭐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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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당연히 다 제로가 나올 테고 제로 제로 1 제로 1 제로 제로 2 1 이렇게 해서 1 제로 제로 이런 이제 1 제로 1까지 해서 8개의 이제 케이스가 하여튼 8개의 케이스가 있고 썸은 이제 이럴 경우에 1이고 캐리아웃은 없고 1이고 캐리아웃은 없고
썸이 0이고 1이고 0, 1, 1, 1,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그 진리표를 어렵지 않게 바로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썸의 경우 요거 이제 1이 되는 것들만 쭉 모아보면 A의 바, B의 바, C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A의 바, B, C의 바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이제 밑에 세 개가 다 S가 1이 되는 상황이죠. A, B의 바, C, 1 그다음에 A, B, C의 1 바, A, B, C 뭐 이렇게의 이제 5개가 있는데 요거를 조금 간략화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 그만 계산을 잘못했네요. 1이면 썸이 0이고 해서 이렇게 하나 빼야 될 텐데 이건 빠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조금 뭐 묶어보죠. A의 바 그리고 B 바의 C인 더하기 B 이거 이제 익스프레시브 거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 컬러하고 헷갈려. 여기가 B 바 C 바 C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될 거예요. 미안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A의 바에 B 크로스 요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버죠.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엔 A에다가 이건 이제 익스클루시브 노어죠. 전체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건 다시 보면 이것도 익스클루시브 오버 형태죠. A하고 B하고 C의 익스클루시브 오버의 익스클루시브 오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타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순서는 사실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A 바하고 A를 묶어서 그렇지 B하고 B 바로 묶어도 되고 C하고 C 바로 묶어도 되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B, C 대신에 뭐 A 이렇게 묶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죠. 뭐 S가 이렇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고 그런데 캐리 아웃을 어떻게 되냐 보면 저기 이제 두 개가 1인 경우 그러니까 A 바의 B, C 그 다음에 A 그다음에 B가 C인 더하기 A, B, C인 바 플러스 A, B, C인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요 녀석만 이제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바랑 하나씩 붙어 있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 개를 얻어서 똑같은 뭐 불린 익스프레션에서는 뭐 A하고 A 더하기 A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1이면 이것도 1이고 이게 0은 어차피 이것도 0이니까. 그래서 요 텀을 추가로 두 번 더 해서 요거랑 계산이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뭔지 묶으면 어쨌든 저거 묶으면 A 바하고 A하고 묶이니까 이게 사실은 1이 돼요. 첫 번째인데 여기 사실 1인 거죠. 1이고 나머지도 똑같이 생각하면 A, C, 더하기 A, B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간략화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카노 맵, 그러니까 K 맵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실 이게 간략화가 더 이상 잘 안 돼요. 끝이고 그래도 해보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게 일단 뭐 저쪽에 썸부터 이제 생각해보면 A 바에 B 바 이제 뭐 제로고 그다음에 A 바에 B에 여기 세 번째 줄이고 썸이 1이죠. 그 다음에 A, B 이렇게 되는 건 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이고 0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떻게 묶을 수가 없는 모양 자체가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나마 이제 이쪽은 그래도 묶을 수 있어요. 캐리아웃은 묶을 수 있는데 어차피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차피 두 개가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0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0이고 1이고 이렇게 될 테니까 묶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밖에 못 묶는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이 결과예요. 더 이상 뭐 간단하게 한번 K맵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더 이상 간단하게 간략화하기는 어렵다. 그냥 지금까지 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이제 이걸 뭐 이미 다 됐지만 이걸 그냥 한번 스키매틱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S는 이제 이런 것들에 말하자면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두 번을 하면 이게 이제 썸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오어를 두 번 하면 되고 그다음에 캐리아웃을 만들려고 하면 엔드 게이트가 이제 세 개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 이제 5월을 해가지고 아웃을 만들어야 될 텐데 처음에 A, B 있고 A, C, E이 있고 이런 거죠. A, B 여튼 이제 다 연결하면 되죠.
BC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되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봐서 익스클루시브 오어하고 게이트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엔드 세 개, 오 하나 이런 게이트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자, 뭐 지금까지 이제 한 것들을 다 살펴봐서 이제 풀 레더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게 풀 레더예요. 네. 풀 레더 서킷 이렇게 될 테고,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쭉 병렬로 해가지고 연결을 하면 이게 뭐 4개를 연결하면 4비트 레더가 되고 8개를 연결하면 8비트 레더가 되고 16개를 연결하면 16비트 레더가 되고 이제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서 더하면 여러 큰 숫자의 바이너리 넘버를 계산할 수 있는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LU만 이제 생각을 하면 레지스터까지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 있어요. 뭐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심지어 이제 4비트라고 하고 4개의 그림이 되죠. 이게 시간이 그렇게 사실 많이 걸리는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시험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세요. 이쪽에 이제 B 레지스터, 이쪽에 이제 애더고, 이쪽이 이제 B 레지스터고, 이쪽이 이제 어큐뮬레이터. 이렇게 있어서 어큐뮬레이터는 이제 D 플립플랍이겠죠. D 플립플랍. 여기 4개가 있으면 4개의 비트면 이제 각각 다 4개씩 있어야 되겠죠. 이쪽 이제 풀 애더가 있고, 풀 애더에 지금 이제 이쪽에 이제 D 플립플랍에서 출력이 나올 텐데, D 플립플랍을 이제 이렇게 이쪽에 있냐. 물론 이제 어떻게 그리니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여기다 D를 쓰고 이쪽에 출력을 뭐 B0 이쪽에 D고, 이쪽에 이렇게 되고 여기 살짝 90도 돌려서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쪽에는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중간에 게이트들이 또 있어야겠죠. 실제 디바이스가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신경을 쓰고, 이렇게 된 신호가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가 어떤 이제 로드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제 클락 시그널이 들어오면 클락 시그널이 로에서 하이로 갈 때 뭐 여기 이제 메모리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메모리에서 오는 게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로드 시그널이 들어오면 여기 이제 출력으로 나오는 상태가 될 거고, 그 출력이 이제 풀레더에 들어가고, 풀레더에 이제 3개의 입력이 들어갈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 이쪽에 물론 이게 그 4비트인데 뭐 4비트짜리 그 애더가 여러 개 있어서 밑에 쪽에서 나오는 캐리를 받아서 뭔가 이제 계산한다고 하면, 또는 나중에 이제 뺄셈을 계산한다고 하면
인버터를 여기 이제 들어온 값에 인버터를 거치게 하고 이쪽에다가 2를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투스 컴피너트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니까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야 될 거고 캐리가 쭉 올라가는 캐리가 이렇게 해서 아웃풋이고 인풋이고 이제 아웃풋하고 인풋들이 쭉 연결이 돼 있고 이쪽에도 뭐 이렇게 쓰죠. 여기 뭐 플립플롭이 있고 이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게 이쪽에서 출력이 나오는 게 계속 대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출력이 이쪽 입력으로 들어가고 플랍들의 여기 어큐뮬레이터의 출력이 여기로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웹에서 뽑아 쓰려고 하는 게 뽑아 쓰면 될 테고 보통은 이렇게 안 그리는 거 보통은 이제 출력이 이쪽 입력이 이쪽 출력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림을 굳이 그리지 않는 이렇게 이쪽에 썸이 나올 텐데 그 썸에 해당하는 출력이 썸 0, 썸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건 이제 트랜스퍼 시그널이 들어오면 다 끝나서 더스팅이 다 끝나서 트랜스퍼 시그널이 들어오면 트랜스퍼 시그널이 들어올 때 여기 대기하고 있던 썸들이 어큐뮬레이터 쪽에 이제 저장이 돼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쪽 전체를 이제 보통 이제 A 레지스터는 시작하는 거니까 이 전체를 뭐 리셋을 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고 좀 리셋을 시켜주려고 하면 이쪽에 클리어 신호들을 한 번에 전체를 이제 리셋을 시켜주는 신호를 넣어줄 수 있도록 보통 이제 이렇게 전체 클리어 신호 이렇게 해서 어큐뮬레이터를 전부 리셋을 시켜주는 클리어를 시켜주는 이런 것도 이제 추가되어서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회로를 구성하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고 풀 레더가 B 레지스터에 또 A 레지스터로부터 입력을 받고 그다음에 캐리 입력도 받아서 썸을 내려주고 위로 올라가는 캐리를 주고 여기서 쭉 계산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계산이 되면 물론 이제 계산이 될 만큼 시간을 기다려주고 나서 트랜스퍼 시그널을 주면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썸에 해당하는 값들이 바로 어큐뮬레이터의 값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 이제 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숫자를 넣어주면 당연히 그냥 덧셈, 뺄셈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이런 것들 칩 형태로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좀 하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면 수고했고 다음